아, 자, 우리 그러면 소재 발굴을 좀 해봅시다. 준호 씨, 뭐 아이디어 나온 거 있죠? 아이디어요? 이제 해야죠. 광재 씨, 아, 네, 저요. 혹시 그 찾아본 거 없어요? 소재. 제가 어제 그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제가 강아지를 제가 간호해 주느라고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 바쁘셨구나. 동원 씨는 네? 그 찾아뵙고 인터뷰 따오기로 한 거, 그분 만나보셨어요? 아, 네, 저희 그 선생님께서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소재 발굴하기가 이렇게 힘드나요? 영상 기획에 있어서 소재를 발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기획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 발상과 발상법, 컨셉과 소재 발굴, 그리고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디어란 복잡한 정신적 활동의 산물로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생각, 의견, 확신, 원칙, 개념, 방법, 구체적인 상황의 요지, 중요성, 철학, 개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국어로는 어떤 일에 대한 구상을 의미하며 고안, 생각, 착상으로 순화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한 발상, 생각, 방안, 계획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획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보시면요. 첫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기획 과정의 출발점이자 1차적 핵심이다. 둘째, 아이디어는 내용을 구성하는 원재료이자 방법론과 기획 의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아이디어가 곧바로 기획은 아닙니다. 기획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지만 아이디어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서 기획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발상과 발상법입니다. 발상, 기획의 여러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접목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를 명료화하고 좋은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해서 정보 수집과 정리의 테크닉을 익힙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가공, 변형하는 연습을 하게 되죠. 다음은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발상법은 클러스터링이라는 키워드에서 관련 단어를 연상하고 또 생각의 가지를 넓히고 그리고 소재에 대한 생각순으로 흐름을 정리합니다. 마인드맵은 그림과 핵심 단어로 사고의 체계화,
명확화를 도모하는 일입니다. 일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죠. 그래서 각종 정리 기록하는 도구들을 활용합니다. 컨셉,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을 의미합니다. 기획자가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분명하고 차별적이며 구체적으로 그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컨셉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작가와 독자, 제작자와 시청자가 기본 개념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아이디어를 어떤 컨셉으로 틀을 잡는가에 따라 기획의 성패가 판가름 나죠. 참신하고 현실, 소구적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차별적이고 문제적인 기본 개념으로 체계화해서 컨셉을 실제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실현하죠. 장르에 상관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 인기 있는 컨텐츠들은 컨셉이 뚜렷합니다. 컨셉은 불분명한 것을 보다 뚜렷하게 파악하고 예측이 가능하게 하죠. 다수가 차별화되지 않는 컨셉이라고 느낀다면 컨셉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컨셉의 중요성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컨셉 준비 고려사항. 첫 번째, 시간대입니다. 시간대별, 주말인지 주중인지 아침인지 심야인지 시간대별로 특성이 있어서 같은 장르라고 해도 차이가 나죠. 대상입니다. 시청 대상에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 난이도, 제작 기법 등 컨셉이 달라지죠. 프로그램 유형과 장르 특성, 코미디인지 시사인지 드라마인지 장르에 따라서 제작 기법이 달라집니다. 경쟁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도 고려해야 되겠죠. 경쟁사의 경쟁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작 여건, 컨셉에 따라 제작비, 인력, 성격이 달라집니다. 컨셉의 모델을 살펴보시면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실천적 구성 요소를 어떤 흐름에서 기획하고 구성하며 연출할 것인가에 관한 과정적인 관점에서 컨셉 모델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1단계로는 조사와 분석입니다. 유사 프로그램의 동향, 시청자 반응, 방송 방향을 정리하는 단계이죠. 2단계, 기획입니다. 기획 의도, 주제, 소재, 관점, 시청 대상, 심도, 포지셔닝 및 차별화, 규모, 캠페인 라인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가 끝나면 세 단계로서는 구성 및 연출입니다. 형식, 기조, 논점과 논리, 차별화, 소구점, 캠페인 슬로건 등을 정리해서 제작하는 단계이죠. 소재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장소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생성을 위해서는 첫째로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핵심을 추적하여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연상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는 완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획의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죠. 아이디어는 현실성에 대해서는 일체 추궁받지 않으나 뚜렷한 방향과 창의성을 가져야 합니다. 기획은 목적을 명확하게 하되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실현될 가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아이디어는 창조성과 현실성, 그리고 논리성 모두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디어 발상의 전개는 아이디어 발상의 기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모두가 아는 정보를 새로운 관점으로 변형하고 가공해서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이디어 발상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에 있어 아이디어는 접근 방향과 실천 여부에 따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재탄생할 수 있으며 가치 추구 방법에 따라 발상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상의 방향성과 강도에 따라 아이디어의 가치가 생깁니다. 즉,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이디어 발상 진화의 시작입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기 주변에서 찾습니다. 발상의 전환, 즉 역발상이 필요하며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서 생각하고 알아내도록 노력합니다. 아이디어 발상의 요점을 정리하면 첫째로 목적과 의도를 의식적으로 명료화해야 합니다. 목적이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구체적인 발상이 어려워서는 안 되며 구체적, 실증적, 예측이 가능하게 명확화시켜야 합니다. 수치, 청사진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둘째로 질이 좋은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의 정리 분석 능력이 중요하며 자신의 문제의식을 첨가해서 살아있는 정보로 활용합니다. 정보를 광범위하게 많이 축적합니다. 그러면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로 정보 수집과 관리의 테크닉을 익힙니다. 또한 해로운 정보를 가공, 변형해서 가치 있는 발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숙련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 수집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인터넷 활용법이 있습니다. 텍스트 및 영상 정보 수집의 수단으로서 인터넷의 가치와 활용도는 매우 높죠. 방대함에 반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보로서 이용할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의 정보 수집 방법으로 직접 면접 및 헌팅의 방법이 있습니다. 섭외, 자료 조사를 위해 관계 당사자를 직접 만나거나 통신수단을 통해 만나는 방법, 발상과 정보의 근원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전에 목적지 또는 대상자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조사가 필요하며 전시회, 쇼 견학인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여정을 세우도록 합니다. 팸플릿이 사전에 입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 수집의 주목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미리 정보를 들어두는 것이 좋으며 정보 수집에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납득이 될 때까지 질문을 하며 나중을 위해 명함 교환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서관 활용법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활자, 영상, 음성 등 자료의 보고입니다. 목적, 목표에 초점을 맞춰 도서관을 선택하고 정보를 선택하도록 하며 각 분야에 적절한 전문 자료관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의 활용법이 있습니다. 입수와 휴대가 편하고 광대한 정보의 양에 비해 값이 싸죠. 외부 현상에만 현혹되지 말고 배후 의미, 본질을 파악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스크랩, 일자 메모 등 요점을 파악해 두도록 합니다. 기타의 정보 수집 방법으로 서적과 팸플릿, 광고 등의 활자 정보나 영화, 사진 등과 같은 영상 정보, 음성 정보, 컴퓨터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서클에 참가하거나 사람들과의 접촉 과정 중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출장이나 여행을 할 때에 화제의 장소나 가게, 시설, 건물 등 체험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최적의 아이디어와 컨셉트의 선정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발상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들 수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뇌폭풍이란 뜻으로 10여 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말하게 한 후 그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그 가운데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취사 선택하여 반영하는 일종의 집단적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마구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방법인데요. 진행 방식은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고 질보다 양의 비중을 둡니다. 발상은 질서 정연할 때보다 혼돈스러울 때 더 창의적인 양상을 띱니다.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 비판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좋고 나쁜 아이디어는 따로 없다는 기준 하에 질보다 양으로 승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개선하여 재창조해야 합니다.
영상물의 소재를 찾아내려면 평소에 내 자신의 생활 체험, 주변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사건들, 신문, 잡지 등에 소개되는 흥미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스크랩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소재 발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좀 더 구체적인 작업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 재료입니다. 시청각이라는 형상을 구현해내는 재료와 제작자의 모티브가 만났을 때 좋은 소재가 되는 것이죠. 양질의 소재는 일반적으로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말합니다. 시청자에게 흥미와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을 양질의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소구력, 있는 소재 찾기,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 나가고 문제의식을 갖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물이나 인적 요소, 사건 등의 관계를 연관시키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대중문화에서 유행하는 소재 위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소재주의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으므로 다양한 패턴의 발굴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으로 표현하기 적절한 것인가? 그것에 관련된 영상 자료는 충분히 있는지 사전에 살펴봐야 되겠죠.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재 발굴 작업을 위해서는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흥미있는 기사를 스크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면 사회면이나 작은 박스 기사로 실린 흥미있는 사건은 소재의 주요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간지나 월간지의 수기나 독특한 기사, 넌피션 등을 읽고 스크랩하면 좋고요.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 독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독후감을 쓰고 보관해 놓는 것도 유용하겠죠. 그리고 TV 다큐멘터리, 휴먼 드라마, 심층 보도 프로그램 등 현장 취재 프로그램을 보고 분석 후기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 매체, 연극이나 영화 등을 보면서 감상문을 작성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흥미있는 에피소드나 대사, 줄거리, 영상 이미지 등을 메모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훌륭한 작품의 장점들을 메모해보는 습관은 자신의 줄거리 만들기나 소재 해석에 성숙한 안목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영상 창작에 영감을 주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 흥미있는 드라마일 경우 대본을 구해서 읽고요. 영상으로 표현된 테크닉과 대본 쓰기의 기법, 그리고 언어적 표현력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극대본과 녹화된 단막극을 서로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습관도 좋겠고요. TV 드라마는 영상 드라마 특유의 언어, 즉 구성, 영상 이미지와 표현 기법, 장면 전환 등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를 들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여행을 자주 하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각지 사람들의 독특한 말버릇, 체험, 인간형, 성격 등을 메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동식물 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느낌을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인물의 인생 체험을 자세히 듣고 메모하고요. 이들의 삶을 극적으로 각색한다면 좋은 영상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수첩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흥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상적인 체험, 주변 인물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소재를 찾기 위해 양질의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자료 수집을 잘 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 상황에 대한 관찰력, 대화를 경청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정보에서도 좋은 소재를 찾아낼 수 있죠. 인간이 오감으로 포착 가능한 감각은 시청자들의 잠재적, 무의식적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소재를 선정할 때 사용됩니다. 인공정보, 데이터나 기호, 문자, 도형, 수치 등 이들을 기록,
해서 정확성과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도 주요하겠죠. 이런 자연정보와 인공정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재미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재 찾기와 자료 수집입니다. 좋은 소재의 특징으로는 소구력이 있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를 의식적으로 명료화할 수 있는 소재이겠죠. 그리고 주제에 부합한 물적 정보와 인적 정보를 풍부하게 수집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일반적으로 영상물의 주요 소재는 시의적인 사건이나 뉴스 보도, 진기한 일, 자연현상, 사물, 계절, 행사, 미담, 의식주 관련 아이템에서 발굴합니다. 기획 의도가 분명하게 세워진 경우에는 대체로 좋은 소재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감동과 흥미의 요소를 갖춘 유익한 정보라면 좋은 소재로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자료 수집과 취재입니다. 자료 수집은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기획의 출발입니다. 좋은 소재를 찾기 위해서 수시로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늘 경청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양질의 자료가 수집되면 각각 섭외가 이루어지고 구성하게 되죠. 프로그램별 자료 수집입니다. 첫째, 시사 보도입니다. 공식 채널로는 보도 자료, 기자회견, 간담회, 재판 기록 등을 의미합니다. 비공식적인 채널로는 증언, 익명의 제보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기획한 채널입니다. 기자나 PD가 개인적 취재로 수집한 정보를 말합니다. 또 정보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조사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줄 필요가 있죠. 다음으로는 공공자료를 활용합니다. 참고서적이나 보도자료, 인터넷상의 각종 공적 자료나 공공기관 및 단체의 기록, 문서, 보고서 등을 참조하죠. 그리고 사람이나 집단의 인적 자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 신문, 잡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자료, 뉴스, 통신사 및 통신원, 리포터 등을 활용하죠.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큐의 경우 소재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역사와 시사 다큐의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조사하고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휴먼 다큐의 경우 인물에 대한 사전 조사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인물에 대한 주변 및 사회적 평가를 파악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 자료 수집 시에 유의할 점은 인터뷰는 프로그램 전체의 맥락을 두고 새로운 사실과 의견을 얻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참고 자료로 신문 기사로 스크랩을 하고요. 각종 정보, 다이제스트, 연감, 백과사전도 활용합니다. 도서관 목록도 활용하는데요. 인터넷 정보 수집, 대학, 의학도서관, 종합도서관, 자선단체의 자료관 등도 활용하게 되죠. 동일한 주제나 비슷한 주제 선정 시 제작 방향에 따른 심층적인 조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해석 및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와 증언을 듣고 사건의 주의를 지켜보고요. 장기적인 경우에 단기 조사에 비해서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종합정보 프로그램에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자료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전화 인터뷰나 현장 답사로 확인을 하고요. 회의를 거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죠. 간접 정보나 자료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검증이 철저해야 합니다. 철저한 고증이나 사실 확인이 안 된 방송 자료는 후에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등 법률적 논쟁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간접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 조사를 해서 성공적인 아이템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정보원을 전문가로 인정해주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놓을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자문을 구하는 것일 때 그 사람이 말하거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매우 용이하죠. 추천인들은 통화를 해서 출연자나 인터뷰 진행자를 선정하는 데 참고하고요. 취재 대상에게 그 정보를 대가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드라마의 경우입니다. 데스크 헌팅입니다. 문헌 조사와 필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질문 사항을 준비하는 거죠. 필드 조사, 데스크 헌팅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것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취재를 통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라고도 하죠. 취재를 마치면 메일이나 전화로 감사를 표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을 허구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고든법이라고, 이 발상법은 이제 미국의 고든에서 비롯된 건데요. 브레인스토밍과 이 마찬가지로 집단적으로 발산시키는 전개에 대한 것인데 4가지 규칙이 있어요. 비판 언급, 자유분방, 질보다 양 추구, 결합 개선,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또 뭐 다른 점을 말씀해드리면요. 브레인스톰은 이제 테마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서 실시가 되는데요. 이 고든법은 키워드만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면도기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테마를 깎는다로만 제시가 되는 진행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해요. 오늘 이렇게 소재 발굴하기를 끝으로 영상 기획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이 책상에만 앉아서 막상 기획을 하려면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평소 기획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 아이디어나 소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걸 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현업에서 많은 활용성을 느끼셨다니 저도 기쁘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재밌고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